네, 저희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이제 그 영화 그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도 부천 국제영화제에서 시리즈 영화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배우님 간단히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생수에서 스웨인 배우 하이디를 연기했던 정소민입니다. 이렇게 부천의 기생수가 환대를 받고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뵙고 이야기할 자리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수 연출한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기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또 넷플릭스 작품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상호 감독님과 함께 기생수 각본을 쓴 유용재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제 저는 늘 약간 저도 관객으로 왔었는데 감독님과 또 정소민 배우님과 기생수라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영화제 토크를 하러 올 수 있게 돼서 또 되게 영광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그 감독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 기생수 더 그레이가 4월 5일 날 공개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거의 3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개가 됐을 때는 영화 그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지난 시점에 우리가 한번 기생수 더 그레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영화제 쪽에서 마련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부천 국제영화제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시리즈 영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리즈 영화상의 수상작으로 우리 기생수 더 그레이가 수상을 하게 되어서 또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공개가 되었을 때 우리 감독님은 그런 거 조금 신경 좀 쓰시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그 처음에 영화가 시리즈가 공개가 되고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좀 있었죠. 그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고 그게 또 감독님한테는 그 지옥 시즌 1 그리고 정의 이렇게 이어지면서 계속 연달아서 좋은 기록들, 성과들, 반응들을 받아서 또 감독님한테 더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뿐만 아니라 같이 작업하셨던 제작진 그리고 배우님들에게도 좀 좋은 반향이 나오는 건 좀 의미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생수 더 그레이를 이제 공개되고 나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작품이 개인에게 어떤 느낌의 작품으로 남는지 그런 평가들, 감상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도 원래 이제 대제왕이라는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입봉을 하셨고 저도 사실 작가가 되기 전에 애니메이터를 했었기 때문에 감독님과 늘 이제 작업을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 회의나 할 때 늘 시작이 재밌게 봤던 만화나 애니메이션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항상 그 테이블에서 얘기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기생수였고 그래서 언젠가 이 작품을 우리가 만들면 참 좋겠다, 재밌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하고 기분 좋은 일이었고요. 저는 또 원래 TV 드라마를 주로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TV는 시청률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기생수나 이제 넷플릭스에서 저희가 하게 됐을 때는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주인데 또 감독님은 의외로 굉장히 이제 본인 작품이 어떤 반응을 가져오는지를 늘 이제 찾아보세요. 그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번 작품은 그런 보신 여러 전 세계 관객분들 혹은 원작 팬분들의 반응들을 찾아보는 게 저 또한 되게 즐거움이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그만큼 좋은 반응들이 많았고 원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리얼한 피드백들을 읽는 거 하나하나가 되게 이제 같은 한 명의 팬으로서
즐기면서 작품을 좀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건 그 기생수 좀 사전 행사 같은 걸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시사회도 하고 그래서 제작 발표회도 하고 제작 발표회를 하고 혹시 시사회를 했나요 저희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밤늦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GV 같은 걸 했었는데 이제 한 11시에 끝났나 그래요. 근데 이제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정말 그 다급하게 11시에 끝이 나서 근처에 이제 술집을 조그만 데 잡아서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다들 이제 다음날 일정이 다 있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가서 급하게 마셨던 기억이 한두 시간밖에 못 마시니까 그냥 빨리 마시면서 막 우리는 어쨌든 같이 영화 하면서 좀 호흡도 좋았고 그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은 또 이제 그걸 좀 해소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급하게 마셨던 그 기억이 나고 제가 사실 그 다음날 촬영이 있었어요. 촬영이 있어서 그 세트장이 7시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날 술 막 먹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윙윙 울려서 눈을 떠서 받았는데 저희 조감독이 감독님 어디세요?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7시더라고요. 집인데 나는 급하게 이제 택시 타고 갔었던 그 기억. 정말 기생수와 상관이 있는 기억이시네요. 아, 근데 저희가 다 그만큼, 걱정했어요. 그만큼 좀 그날 뭔가, 감독님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감독님도 가셔야 하는데 지금 마이크만 되게 목소리 크죠? 아니요. 네. 근데 가기 싫으시고 저희도 또 말로만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그날에 되게 기분 좋았던 분위기가 생각이 나신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리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생수가 공개되는 것이 여러모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일했던 과정이 사실 모든 작품에 처음 해보는 것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항상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해봤던 걸 한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수에서는 정말 처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서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에 대한 두려움 반, 설렘 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개되기 전날인가 이제 감독님을 뵙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막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약간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것이 뭔가 안정적이지가 않은 것이 되게 떨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감독님이랑 같이 선배 배우님들이랑 같이 제작 발표회도 하고 오픈을 바로 할 수 있어서 좀 든든하고 안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기뻤던 건 이렇게 장난칠 때나 그런 때 하이디의 장면이나 대사 같은 거를 사용해 주시고 그런 거를 전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실 두 분은 그래도 좀 정확하게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는데 감독님 딴소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제가 잘 오신 것 같아요. 질문을 내가 좀 크게 해서 그죠? 질문이 뭐죠?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해보면 아니 이렇게 물어볼까요? 사실 이렇게 원작이 일본이 이제 일본에서 나온 원작이니 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면 물론 이제 실질적인 넘버도 중요하고 뭐 한국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일본 쪽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쭉 공개가 되고 나서 이제 워낙 이제 팬덤들이 강하게 있는 원작이 있으니 그런 특히 일본 그리고 그런 팬덤층에서 이 사람들이 이 나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좀 보이나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셨을까요? 그 일단은 뭐 당연히 일본 원작이고 하다 보니까 일본 시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고 사실은 보여지는 거하고는 다르게 되게 일본 시장 쪽의 사전적인 뭔가 뭐라고 하나 반응에 대한 일들은 있었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여기도 와 계시지만은 뭐 일단 원작 출판하신 고단샤 분들과는 따로 일본에서 시사회도 가졌었고 그 일본 넷플릭스 재팬에서 시사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고단샤에서 분들만 모시고 거기서 이제 하루 동안 1편부터 6편까지 다 본 거예요. 봐가지고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도착을 했더니 이미 1, 2, 3부를 다 보신 상황이었고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되게 일단은 출판사인 고단샤 쪽에서 되게 만족을 하셔가지고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공개되고 나서도 오히려 한국보다 더 일본에서 더 반응이 더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뭐 시다마사키 배우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봐주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뭐 시다마사키 배우랑 생활 맥주관 얘기할까 했는데 방향이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스가마사키 배우님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탄탄하신 분들 좀 그런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소탈하기도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스가마사키 배우가 2번인가 왔어요. 촬영 때문에 한 번 오고 그냥 촬영장을 보고 싶다고 해서 한 번 왔었고 그때 우리 전순희 배우랑 저기 이정현 배우랑 같이 밥도 먹고 전날에는 오자마자 그 스가마사키 배우가 그 일본에서 아황야라고 하는 영화를 양익준 배우랑 같이 찍었어가지고 자기 양익준 배우를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익준 형 전화해가지고 한남동 생활 맥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국 나오네요. 모제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맥주를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희 현장에 와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되게 재밌어하셔서 저희 배우들도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한국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감독님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랑도 이렇게 오래 찍을 수 있는 씬이 없었음에도 조금 가까워지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이디 씬을 찍을 때 되게 재밌어 하셔서 감독님이 그걸 되게 놀리셨던 기억이 나요. 그 촉수 씬 같은 거 찍을 때 막 너무 웃으면서 좋아하셔가지고 한층 더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방금 그 이야기 하셨지만 그 사실 액션 장면이나 이런 것들 연기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저 뭐 이렇게 SNS나 이런 거 보면 그 하이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생 동물로 변하기 전 이전, 뭐 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밈처럼 해서 뭐 입사 전, 입사 후, 뭐 퇴사 전, 퇴사 후 이런 거 보신 적 없어요? 저만 봤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그렇게 밈처럼 그렇게 있어요. 저도 보고 싶은데 저 못 봤거든요. 네. 네, 나중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사 전, 입사 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비되는 상반되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 거가 좀 약간 질문이 좀 너무 뻔하긴 한데 사실은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보는 거에 비해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다 공개되고 나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거 좀 괜찮았다 이런 거 좀 아쉽다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저 하나만 궁금한데 여쭤봐도 돼요? 입사 전이랑 입사 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사 전은 되게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있다가 입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기생수 되는 거죠. 그리고 퇴사 전에는 되게 조용히 그러니까 퇴사 전에는 기생수로 있다가 기생수로 있다가 퇴사하면 자유롭게 영혼이 맑아지는 이런 느낌들이 저만 아는 거였어요? 잘못 보고 있어요. 잘못 본 거예요? 잘 보고 있는. 그것은 수인 아이디가 아니라 그 다른 기생수들. 인간일 때랑 뭐 입사 전 인간일 때하고 입사 후 하면 얼굴이 막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거 밈이 아니라 그 넷플릭스 바이럴 팀에서 뿌린 거예요. 아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인터넷을 잘 안 하는구나. 이건 제가 따로 확인할게요. 인터넷을 잘안 아니 넷플릭스 하시니까. 분들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봐주셔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당했네요. 네. 처음에는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사 영화 드라마 원작도 있었지만 캐릭터가 다르다는 핑계를 대면서 저를 되게 안심을 시켰거든요. 근데 또 그런 한편으로 그러면 저는 제가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기대해 갈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쉽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성격이 다른 두 사람보다 한 명은 인간이고 한 명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막 되게 많은 걸 고민하는 것보다 되게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이디는 아무래도 그 후반 작업에 되게 많이 도움을 받은 게 있죠. 그래서 대사 톤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너무 뭐랄까 비슷한데 다른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예 극명하게 다르다 보니까 저는 좀 안심을 하고 연기를 했었고, 근데 이거는 마음에 들었다 하는 장면을 처음 여쭤봐 주시는 건데 사실 제가 연기한 어떤 장면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하이디 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씬이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도망가고 있을 때 강우가 차 끽 세워가지고 하이디가 놀라서 바로 촉수를 뻗거든요. 근데 강우인 걸 알고 나야 타 하니까 바로 다시 쏙 넣고 타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강아지 같아서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씬이에요. 거기 그런 느낌도 있었군요. 네.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날 눈이 예보가 있어가지고 눈 예보 전에 이걸 다 끝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제 앨범에 있어요. 감독님 어린아이처럼 눈 맞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귀엽다고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네, 그 구기현 배우님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으니까 사실 구기현 배우의 작품을 계속 보시면 그 구기현 배우님의 특유의 또 말투가 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좀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또 특별히 또 이번 그 시리즈에도 잘 드러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사 감독님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놔두나 이런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너무 평소에 듣는 말투랑도 되게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그냥 배우가 그냥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라고 해요. 네. 대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좀 이렇게 되게 좀 즉흥적이거나 뭐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은 상대 역으로 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적응이 되면 더 쉬워지는 걸까요? 그런 것보다 그 애드립을 받아주는 데는 그 믿음과 애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약속해둔 거를 다르게 해보겠다는 거가 너가 그걸 잘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제가 있어야 뭘 던져도 따라가고 싶고 받아주고 싶잖아요. 사실 어떤 애드립도 상대 배우가 안 받아주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교환 선배님은 좀 똑똑한 게 뭐랄까 저를 도전의식을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당황시키는가, 뭔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나 때문에 컷은 안 받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NG는 안 나고 선배님이 뭘 던져도 어떻게든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점점 더 재밌어지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감독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게 현장에서 보면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 그 앵글 안에 있는 배우들도 그렇지만 감독님도 결국에는 이거를 다듬어서 하나의 완성본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보겠다 하는 게 저는 되게 대담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멋있다는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원작에서 사실 실사로 넘어간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 영화 실사판이 원래 좀 있고, 이제 그 다음 이게 원작을 해서 사실은 원작하고 기생수더 그레이를 비교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실은 저는 그 원작에서 일본 실사판으로 넘어간 그 방향과 이 원작이 기생수더 그레이로 온 방향을 비교하는 게 좀 더 현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또 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시사판, 일본 영화 시사판이 가지고 있는 영화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미스터 더 그레이가 좀 다른 지점으로 여러 가지 지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여상 감독님은 이렇게 꼭 같이 작업을 하는 파트너가 계세요. 최규석 작가님이랑 이제 위영 작가님 계속 이어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작업하는 방식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뭐든지 같이 논의하고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 네가 요거를 맡고 내가 요거를 맡고 뭐 이런 식으로 분업의 형태로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작업 방식이 좀 궁금하고. 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 작업을 할 때랑 영감독이랑 작업할 때 되게 다른 모드로 하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비전이 명확하신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처음에 이제 뭔가 저희가 기생수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막 수다를 떠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가 뭔가 찾아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그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작업을 할 때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구현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 감독님과 작업할 때는 훨씬 더 좀 자유롭고 감독님의 비전을 명확하게 구현해드리는 데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즐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이 이런 토크를 하실 때 많이 소개를 하신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이 연기를 좀 많이 보여주세요. 특히 이제 좀비나 뭐 기생수가 있으면 이렇게 막 되게 실감나게 잘 하시는데, 사실 이제 대본 회의를 할 때도 자주 하세요. 뭐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뭐 생각나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네. 그러면 갑자기 저희 회의하고 있던 공간을 나가요. 들어오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주 하세요. 새로운 재밌는 얘기 있으면 말로 안 하시고 그거를 꼭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해주시는데 문 열면서 하세요. 근데 얘 처음 겪는 사람은 되게 당황을 하죠. 갑자기 얘기하다 나가버리니까 뭐지? 그런데 이제 눈빛을 딱 보면 나 지금 나 이 연기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서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딱 나가서 들어오면서 연기를 하시는데 되게 잘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랑 회의를 할 때 뭐 감독님 본인이 내신 아이디어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연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정말 좀 저열한 연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됐어요, 그거 하지 마요. 그런 또 일하면서 재미를 많이 주면서 하고 있어요. 회의하다 보면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요즘에 다 대부분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회의도 영상처럼 해야 이제 이해를 하고, 안 좋은 아이디어도 영상으로 보여줘야지만 이것이 안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시청각 교육의 장점이죠. 그렇죠.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죠? 사운드 효과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다, 혹은 이렇게 나쁜 아이디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용재 작가도 그렇고 최규석 작가도 대부분 작업하면은 제 대적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시나리오 회의하면은 제가 그냥 막 스토리를 막 치고 나가고 이제 거기에 안티를 거는 거죠. 브레이크를 계속 걸면서 뭐 이게 뭐 하면은 그걸 이제 해결하는 거죠. 계속 해결하면서 나가는 뭐 그런 과정의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도 하고, 연기를 하다 보면은 연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나기도 해요. 스토리가. 네, 그렇습니다. 원래 거장 감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연기를 할 때 되게 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석 감독님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정말로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어떤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뭔가 하게 됩니다. 원작에서 기생수 더 그레이로 오는 이 방향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는 연상호 감독님의 이전 작업, 계속 해왔던 작업들 중에 들어있는,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들도 들어있고, 그런 소재들도 좀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액션이 더 많이 가미가 되고 그리고 스릴러 장르성이 더 많이 강화가 되는 형태로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이 되었죠. 이 과정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점들 중에서 원작과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요소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부상했었을 때는 조금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더 스윈 하이디 초기 버전에도 스윈 하이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스윈 하이디의 서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준경 인간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좀 이야기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원작 그 기생수라고 하는 만화가 사실 어느 그 초인의 히어로 구조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너무 벗어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스윈 하이디의 서사로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크게 턴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거의 한 작가님이랑 대본을 2부까지 썼을 때 전체를 한번 뒤집자라는 결정을 한번 했었고 그래서 한번 완전히 이제 이야기 자체를 완전 다 바꿨었고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었습니다. 그 2부 대본 옛날에 썼던 대본 봤는데 그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감독님이랑 같이 기생수로 드라마를 하자고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신이 났었어요. 이걸 이제 또 원작자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하고 하니까 재밌게 해보자 했는데 이제 처음 구성한 얘기가 약간 좀 둘 다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고 그럴 때 실제로 굉장히 감독님이 엄청나게 이 창작적인 압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때 내가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그랬다가 왜냐면 그만큼 좋아하는 원작이고 이게 부담이 컸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의 방향성과 그 스윈 하이디의 이 지킬과 하이드 같은 설정의 이 아이디어가 찾아지면서 다시 지금의 이야기 꼴로 이제 좀 발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좀 속도가 붙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굉장히 좀 지리멸렬하게 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얻고 하는 과정들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 컨셉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이 사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야기 관계가 좀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왜 둘이 대화가 직접 안 되니까 그 지점이 또 굉장히 큰 차별점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둘이 좀 관계를 떼어놓자 직접 대화가 안 되도록 하자 이렇게 넘어가게 된 계기? 유레카? 뭐 이런 순간? 기억이 나세요 근데 그때가? 사실 그 전 설정은 좀 달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가 감독님께 계속 쫄르던 건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제 히어로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였는데 이런 발상은 없었어요. 그냥 뭔가 지금의 설정에서 좀 더 이 주인공의 성장과 이런 좀 드라마를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아니 그러면 뭐 아이디어가 없으면서 나한테 왜 계속 그런 얘기만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짜증 내시다가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이거 어떠냐라고 하고 딱 던지시는 게 그거였고 저 듣자마자 너무 좋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는 그 오른손이처럼 다른 거였어요? 아니요 그냥 하이디만 있었어요. 하이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스윈과 하이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기생생물이었어요. 그냥 기생생물이었고 이게 원작과 사실은 리메이크가 아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작의 신이치와 오른손이의 관계 같은 게 원작에서 참 좋았고 아무래도 이 다른 이야기지만 이 작품을 볼 관객들도 그런 서사를 바랄 텐데 뭐가 있을까 해서 사실은 다른 이야기지만 비슷한 결의 어떤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를 결국은 이제 감독님이 찾아내죠. 캐릭터적인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원작 자체가 일종의 이제 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케미 티키타카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뭐 베놈에도 있고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캐릭터 모비로 갈 거면 캐릭터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를 되게 오래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좀 듣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늘 신기하고 참 알 수 없는 창작자들의 세계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늘 이런 이야기만 이런 생각만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사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냥 왜 생각을 했지 모르겠어요. 뭐, 네, 자세히 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사실 액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었어요. 뭐 원작이든 시사에 비해 일본 시사에 비해서 훨씬 더 액션 장면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스가 마사키 배우님이고 이렇게 액션 하고 있는 걸 되게 재밌어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액션 장면이라는 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사실 액션이가 단지 액션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 감정이라든지 서로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는 그런 속에서 이제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 기생수로 바뀌고 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표현이 잘 안 되는 단점들이 좀 인서트를 쓰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상호 돌리기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 연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액션 연기를 한다는 게 이제 특정 캐릭터를 내가 액션 장면을 연기를 할 때 사실은 어떻게 나갈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연기를 하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사실 뭐 웃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되게 이게 뭐지? 중간에 이런 약간 현타가 되게 올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좀 그런 상을 좀 할 것 같은데 실제 액션 장면 연기하는 건 어떠셨는지. 너무너무 그랬죠. 그리고 액션을 배우러 가면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선생님들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기생생물 어떻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못 들으셨어요? 이러세요. 그들 못 보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저는 아실 줄 알고 저는 이제 체육복 입고 갔잖아요. 뭔가를 배우러. 근데 그분들도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초 체력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딱히 없었어요. 액션 훈련이. 왜냐면 진짜로 본격적인 액션은 촉수가 다 하고 몸은 약간 따라가는 수준이어서 그렇게도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작품을 하기로 했으면 내가 여기서 전부를 다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좀 과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그냥 딱 반을 나눠서 나머지 반은 감독님과 후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예 만들어내시는 거고 저는 그 외적인 장면들을 연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후반 작업으로 만들어질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관심 가져서 어떡할 거야 뭐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나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대 아쉽지 않게 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의심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는 감독님은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는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액션 디렉팅을 하셨던 걸까요? 그쵸. 네. 근데 뭐 잘 몰랐죠 사실. 저도 CT를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 작업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굉장히 화려한 기생수의 움직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생기보다 좀 다른 것 같고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래서 화려하기도 근데 이제 원래 만화 기생수에는 액션 씬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어요 액션 씬에. 근데 이 만화 매체의 힘이기도 한데 이게 약간 말로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사로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야뭐 네가 움직여 뭐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뭐 권투 만화 이런 데서 보면은 주먹을 날리면서 대사를 막 하잖아요. 내 주먹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만화에서는 좀 만화의 액션 컨셉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내면에서의 대화 같은 게 많은데 이제 실사 영화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막 우다다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컨셉은 다 있었어요. 매 액션씬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거의 뭐 이게 촉수들이 빨라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엔딩 씬에 뭐 스윙이 촥 날리면은 이걸 창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감아가지고 당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사실 이 축수들을 잘 보시면은 매 싸움마다 컨셉들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컨셉이 과연 인간의 눈에 보일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지점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여기 합에서는 뭐가 컨셉이니까 어떤 싸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제 저희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C팀이랑. 예를 들면 나머지는 우당탕탕인데 뭐 그러다 우당탕탕의 한 포인트는 한번 감아서 당겨야 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컨셉이 잡혀 있는 걸 기점으로 이제 모든 게 세팅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당기면은 사람 몸이 날라와야 되니까 뭐 와이어 세팅도 하고 당겨서 부시고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액션 연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시퀀스가 있으면 그 중에 포인트가 되는 어떤 움직임을 감독님이 짚어주시면 그 외에 빈자리는 그냥 알아서 채워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신기한 작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관객 질문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혹시 있으면 바로 있으세요? 네, 바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 CG를 다 하고 처음 이제 영상을 보셨을 때 아 이거면은 오징어 게임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오징어 게임 근처까지는 가겠다 아니면은 어디까지 가겠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창작자는 오징어 게임을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넘사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옥이 목표였어요. 지옥 시즌 1이 목표였고 뭐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저, 나 자신을 이기겠다. 저는 저 자신하고만 싸워. 나보다 싸움하지 않아. 네, 뭐 결과적으로는 지옥이 좀 못 미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거의 뭐 지옥하고 비슷한 결과가 좀 나와서 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CG 작업은 사실은 진짜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CG 작업을 길게는 1년 가까이 하는데 진짜 물리게 봐요. 그 과정을 그 회색으로 만든 걸로 봤다가 그 과정이 너무 이제 여러 단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최종본 볼 때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색깔로만 보여요. 진짜로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 그랬었습니다. 네, 또 질문 앞으로. 네, 전 전소희 배우님께 질문인데요. 기생수 더 그레이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랑 또 촬영을 하면서 애드리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럼 그 중에서 생각나는 애드리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아까 그런 이상한 이유로 제가 귀여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다른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장르의 그 특성상 빠른 호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인이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시간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이디를 만나기 전에 수인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이 많이 없어서 보시는 분들께서 이 인물한테 마음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게 대본 보고는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잘하고 싶은 장면은 그 처음에 그냥 마트에서 일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냥 이 한 장면으로 얘가 맨날 이렇게 살았겠지 라는 인상을 드리고 싶었어서 그 장면이 제일 마음에 남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애드리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때 저희는 사실은 대본에 그렇게
이렇게 애드립이라고 하는데 막 약간 그 맥락이 바뀌는 애드립은 거의 없었고 마찬가지로 또 배우분들이 뭔가 다 그대로 대본대로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 자기 느낌에 톤에 맞게 하셨던 것 같고 제 기억에 남는 건 제일 내가 봤을 때 제 전순희 배우님이 애먹으셨던 장면은 그 환상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환상 장면. 그 사실은 그 환상 장면이 거의 그림 앞에서만 작업을 했었고 또 이제 그 하이디 역할은 대역분이 이렇게 그 동선만 이렇게 잡아주셨었는데 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감정도 막 있고 그런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장면은 사실은 웬만한 다른 장면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예측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어떻게 나오려고 그러나 했는데 또 1차 CG 나왔던 게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시는 이런 장면 넣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최종에 진짜 극적으로 거기가 진짜 괜찮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다행이든지 진짜. 그것도 이제 CG를 어디 뉴질랜드에다 맡겼는데 그 뉴질랜드에 첫 그 하이디 그 모델링이 왔는데 이게 뉴질랜드 사람처럼 온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지금 뭐지 이게? 왜 이게 우리가 뭐 이게 스캔 데이터도 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그렇게 절망했었던 기억이 나요. 손희 배우님의 드립이 그렇게 막 눈에띄는 이렇게 진아. 저도 자랑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다 강호 애드립밖에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보면서도 저거 대사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사인 적이 하나도 없는. 근데 또 애드립도 대사처럼 하시고 대사도 애드립처럼 하셔서 근데 또 막 저렇게 한다고 나도 하고 싶다 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저도 저지르긴 했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게 없네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강호 대사 중에 뭐가 애드립이고 뭐가 대사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감독님 말씀대로 은근 다 그 맥락은 다 있는 뭐 예를 들면 하이디 뭐 너무 알프스적인가 이것도 사실은 그 알프스스럽나 뭐 그냥 이런 대사를 너무 자기 맛깔스럽게 하셔가지고 다 애드립 같이 들리는데 대사인 게 많고 근데 그 연극부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자기 줄리엣이어서 이거는 그게 제가 애드립이었어요. 준 그건데 아 제가 중학교 때 연극부를 했는데 제가 여중을 나와가지고 제가 로미오 아빠 역을 했어요. 줄리엣을 못하고 그 얘기를 그냥 밥 먹으면서 교환 선배한테 했는데 그거 재밌다 이러더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최저 도용 아닙니까 도용? 아니 근데 또 저는 이제 준 입장에서 이게 편집 과정에서 살아남을까 아닐까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사 때 항상 일단 전체가 다 너무 떨리지만 또 줄리엣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진짜 애드립은 사실은 거기 연극부였어도 뭐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원래는 뭐 약간 뭐 야지를 주면 뭐라고 한다 약간 이런 대본의 뉘앙스가 있었는데 아예 새로 창작된 대사가 있었어. 그 놀이공원 들어가면서 야 여기 뭐 저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어가지고 뭐 이거는 원래 아예 둘이 그냥 천천히 아무 말 안 하고 걸어오는 건데 애들이 액션 하는데 갑자기 여기 저기서 사람 죽은 거 알아?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지 갑자기 당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진짜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케미는 확실하게 전달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제일 좋았던 장면 이런 걸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비슷하게 좀 물어보고 갈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최용대 의용대장 그거는 사실은 잘 보다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최용대 의용대장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이거 제가 약간 그러면서 내가 또 낚였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설마 자기의 상식이 부족하고 그 몰랐나 하시고 저 지역에 저런 유명한 사람이 있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강영애 씨라는 건 뭐 누구나 알겠지만 진짜 또 약간 또 이상호 감독님이랑 약간 또 뭔가 또 약간 비슷한 거라도 좀 장면을 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약간 좀 그랬긴 했고 그 기념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 유리창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뭐 유리창이 이렇게 팍 나온 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좋긴 했었는데 뭐 전선희 배우님 말씀하셨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여러 의미에서 요거 약간 만족스럽다, 요거는 내가 봐도 좀 괜찮았다, 뭐 이런 장면이나 뭐 그런 순간들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시죠. 그 의용대장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원래 그 콩물축제에서 이제 마지막 대결이 펼쳐진다 했는데 사실은 원래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정고처럼 에서는 되게 대규모 액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산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그리고 대규모 액션을 구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제 거기가 의미가 오히려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권혁주라고 하는 목사 기생수의 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영웅을 모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구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공간이 그 권혁주의 철학을 상징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마을에서 모시는 위인의 기념관에서 마지막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거를 좀 바꾼 거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위인을 하면은 또 이제 많은 또 이제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이 위인을 싫어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가상의 인물을 만든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영상에 있는 분이나 이 사진도 나오잖아요. 최용대 경우 그 저희 이제 연기자분인데 정말 1950년에 태어나신 분 같은 분이 딱 섭외가 돼가지고 위인상이에요. 위인상. 진짜로 막 그대로 집회로 들어가던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실제 같죠. 있는 줄 알았죠. 네. 지금 현실에 같이 살고 계시는. 참고로 감독님은 그 인물 이름을 정할 때 거의 고민을 안 하세요. 그냥 이제 누구 아니면 뭐 주변 사람 인물 뭐 이런 아니면 저한테 그냥 정하라고 아무 이름이나 크게 상관없다. 저는 작가다 보니 그래도 뭔가 어떤 워딩이나 이런 이 발화될 때 느낌 같은 걸 막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의외로 그런데 너무 소프라셔가지고 아마 뭐 그 최용 대관님 최용 제일 거야, 제일.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제 이름이니까 왜 또 저 이름을 왜 갖다 썼을까 막 정말 이름 짓기 귀찮았구나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좋았던 장면이 이제 그 마지막에 강우가 편지 전해줘서 수인이 읽는 장면에서 뭐랄까 좀 감독님한테 그 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좀 뭔가 몽글몽글한 따뜻함 같은 게 느껴져서 배우님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문장을 읽고 아주 어렴풋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본을 썼던 거랑 이제 좀 봤을 때 한 거는 저는 오히려 되게 처음 병원 장면에서 권혜연 선배님이랑 이제 그 수인이를 그 같이 이 와가지고 어릴 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대본으로 저희가 같이 작업했을 때보다 훨씬 더 뭐랄까 드라마가 느껴져서 감독님이 연출이 점점 느시는구나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런 예 보고 되게 놀랬다 한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병원 장면에는 제가 그 병실에서 찍었잖아요. 그 병실 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누워 있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그래서 야 진짜 병원에서만 찍고 싶다 영화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누워서 보여요 이게 누워서 보여. 이렇게 여기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전선희 배우님이 아까 그것도 그렇지만 약간 청춘 영화상 얼굴이 약간 청춘 영화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면은 잘 어울리죠. 그리고 그 병원신도 이게 엄청 그런 잘 어울려요. 그리고 또 그때 그 촬영할 때 감독님이 이렇게 몸이 편하니까 그렇게 또 마음도 몽글몽글해지면서 그런 감정들이 전달이 되어서 장면이 더 좋게 나왔었습니다. 저는 진짜 항상 이런 집이라면 궁금한 게 이게 모니터와 이제 디지털로 찍은 데이터로 이걸 찍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의 영이 이 디지털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아니 그걸
그게 왜 들어가? 일단 그날 신을 받아가지고 배우들은 어쨌든 사전에 이해가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들이. 그리고 배우들이 해석한 거를 보는 거지 이제. 보고 저도 이제 깜짝 놀라요. 배우들이 막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아닌 거는 알지만은 긴 거가 뭔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닌 것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지. 오케이는 사실은 여기 이제 촬영 감독이라든가 배우라든가 조명 감독들이 본인이 프리프로덕션 하면서 준비해온 게 있잖아요. 그거에서 딱 봤더니 좋다. 나도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쓴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건데 사실은 마치 초능력자처럼 내 영을 막 여기 막 디지털 안에 막 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복잡해요. 그냥 스케줄 맞추기 바빠요. 사실. 스케줄 저희가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나 정도만 더 받고 네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저기 그죠? 예, 부탁드릴까요? 작가님 네. 네, 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감독님이랑 저 전소희 배우님께 한번 질문했는데 영화를 찍을 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영화를 찍었을 때 힘든 점이 있었을까? 만약에 그 힘든 점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생수를 찍을 때 가장 힘들었던 씬 바로 콧물 축제 씬인데요. 2회차가 3회차를 찍었는데 첫 회차를 찍었어요. 첫 회차를 이제 찍었는데 거기서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텔 창문을 열었더니 설국이 돼 있는 거예요. 어제 찍은 거는 눈이 안 왔는데 여기서 이어서 이제 되는데 눈이 이만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저 먼 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해야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정도 이제 규모 영화면은 한 회차에 1억씩 들어가거든요. 오늘 이제 눈 와서 이제 쉬면은 1억이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밤 촬영이었는데 우리 PD랑 같이 상황을 보려고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앵글을 핸드폰 가지고 여기서 오늘 찍을 앵글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이제 제작부에 공유를 해서 오늘 앵글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앵글에 걸리는 데만 다 치워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치우는 것도 막 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약간 마침 주말이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공장에서 쉬셔가지고 그분들을 막 섭외를 해서 아침부터 눈을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치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눈싸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 지금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고 갔거든요. 싹 다 치워져 있어요. 감동을 했어요. 영화 보면은 눈 온 거 전혀 티 안 나잖아요. 그거 다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눈싸움 해가면서. 너무 영화라고 하는 건 정말 이게 신비한 거랍니다. 알 수 없는 창작의 세계죠. 저는 없었습니다. 힘든 것이. 그냥 기생수를 끝나고 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찍느라고 고생했겠다, 힘들었겠다. 근데 뭐 하루도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매일매일 너무 재밌었고 끝나서 아쉬웠고 좀 그립기도 하고 그냥 하나도 힘든 게 없었어요. 그랬습니다. 네, 대답이 도움이 되셨겠죠? 사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원래 60분인데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마무리를 좀 하긴 해야 돼요. 혹시 질문이 다가 못 받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좀 마무리 발언은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늘 자기 자신과 싸우는 연상호 감독님은 어제 자기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늘 바쁘세요. 가끔씩 뵐 때마다 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근황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으니 천천히 전개를 하시는 동안 요즘 뭐 어떻게 우리 조선이 배우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래서 어떤 작업들을 뭐 편하게 하시는 선에서 좀 근황 소개를 하시면서 마무리 인사를 해서 마무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멜로무비라는 시리즈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찍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아주 수인이랑 다른 모습이라서 좀 흥미롭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근황이 없네요. 이게 현실에 이 시점에 있는 인물을 연기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 걸 되게 재밌어하면서 촬영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저 작가팀이 하는 작업들도 있지만 영 감독님이 아마 바쁘시면 그 작품의 한 반은 다 이루고 되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창작 노예 같은 입장에서 계속 이제 저도 바쁠 예정이고 그래서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게 날짜 얘기가 안 되는구나. 하반기에 이제 지옥 시즌2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네. 지옥 시즌2의 목표는 이제 기생수 더 그레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계시록이라고 하는 영화 이제 촬영이 끝났고 후반해야 되고 이제 후반 작업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작가님 그리고 우리 연상 감독님 잘 아시겠지만 진짜 저도 가끔씩 뵙지만 진짜 근면성실의 아이콘입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작가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노력들이 다 또 좋은 양질의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잘 모르지만 제가 덕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또 원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주의 메스터죠. 요즘 또 가끔씩 이렇게 또 근래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인 김에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세 분에게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